그림은 어느 대양의 심해 저에서 측정한 퇴적층의 두께와 현무암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은 A에서 D로 갈수록 점점 퇴적층의 두께도 두꺼워지고 현무암의 연령도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A 지역에서는 현무암의 연령이 0이니까 A 지역은 해령 쪽에 가깝고 해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D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 기억에서 A 지점은 발산 경계인 해령이다. 맞는 소리죠. 판의 이동 속도는 AB 구간보다 BC 구간, AB 구간이 BC 구간보다 느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나이가 뭐 얼마라고 봐야 되죠? 현무암의 나이가 저희가 속력을 구하려면은 나이와 이동거리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AB와 BC는 서로 거리가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500으로. 그럼 이 500을 이제 연령으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이거 자꾸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500이고 여기는 AB 지금 구간 구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BC 구간 구할 건데 이제 AB 가는 거를 저희가 100만 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 년인데 1000만 년의 절반 뭐 500만 년. 얘는 지금 몇만 년이 걸린 거죠? 약 뭐 2000만 년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큰 쪽이 값이 더 작아지죠. 다들 수학 잘 하시죠? 이거 다 아시죠?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클수록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BC의 속력이 더 작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BC 구간보다 AB 구간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것이고요. D지점 퇴적층의 평균 퇴적 속도는 4600만 년분의 275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이건 맞는 소리죠? 여기가 대략 뭐 4600만 년이라고 치고 퇴적층이 지금 (275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 현무암의 잠시만요. 이거 잘못 측정했네요. 그래서 퇴적층의 평균 퇴적 속도는 저희가 퇴적층의 두께를 현무암의 연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퇴적물의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오래된 시각이다 라고 했는데 해령으로부터 지금 저희 해령으로부터 해령이 지금 해령이면 나이가 0년이죠. 여기로 갈수록 나이는 점점 많아질 거고 이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오래된 지각이다. 맞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이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퇴적층의 두께가 증가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동그라미 쳐버렸네요. 이건 틀린 거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의 침강이 잘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리고 해령 부근에서 퇴적물의 압축작용이 크게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해령 부근에서는 퇴적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적물이 0이죠. 그래서 압축작용도 일어날 리가 없고요. 대륙 쪽으로 갈수록 공급되는 퇴적물의 양이 많아진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많아질 때도 있고 안 많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많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과 대서양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뭐 A와 B를 볼까요?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을 각각 비교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자극기를 보면은 저희가 얘네가 같이 생성됐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령이 정자극기였으니까 여기부터 여기랑 여기부터 여기랑은 동시대에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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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시대에 형성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딱 봤을 때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이 정자극기 부분이 더 넓은 쪽은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그럼 태평양 지역이 생성 속도가 더 크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 지역은 지금 두 번째 역자극기죠. 둘 다 두 번째 역자극기고 위치도 상당히 그 정자극기에 가까운 쪽인 곳에 해당하니까 A, B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잘 볼 줄 알아야 해요. 지금 역자극기와 정자극기가 몇 번인지 그걸 통해서 왜 A와 B가 같은 나이인지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계속 나올 텐데 안 나와도 혼자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점을 알고 문제의 선지를 볼게요. 고지자기 분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거 저희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 분포를 이루고 있잖아요. 판의 이동 속도는 태평양 지역이 대서양 지역보다 빠르다. 이것도 저희가 방금 알아냈죠. 그리고 해저 퇴적물 최하층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진다라고 했는데 최하층의 나이는 뭐 저희가 퇴적물이 이렇게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밑으로 갈수록 퇴적물 나이가 많아지는데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더 나이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는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AB 해령의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A 해령 같은 경우는 곡선이고 B 해령 같은 경우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B 해령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일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A 해령은 속도가 초반에는 이제 50이 될 때까지 나이가 200만 년인데 또 50km 가는 동안에는 나이가 200만 년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그쵸? 이 말은 속도가 원래 작았다가 커졌다는 소리겠죠? 이거 알고 보시면은 A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판은 이동속도가 점차 증가했다. 저희가 아까 판단한 거잖아요. 맞고 해저 확장 평균 속도는 B 해령이 A 해령보다 빠르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그림에 나타난 데가 지금 최대가 150이잖아요. 150이 되는 동안 나이를 얼마나 먹었냐를 판단해보면 될 텐데요. 지금 150km 가는 동안 얘는 약 200만 년이었는데 얘는 거의 300만 년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리를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같을 때 나이가 분자가 같을 때 나이가 밑에가 지금 A가 더 크잖아요. A고 B라고 했을 때 이쪽이 더 크잖아요. 300만 년으로 여기는 200만 년인데
그럼 값은 A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B 해령이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령 주변의 퇴적물 평균 두께는 A 해령이 B 해령보다 두꺼울 것이다 이랬어요. 지금 A 해령의 나이가 더 많이 먹은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A 해령의 나이가 더 많이 먹은 건 150km일 때. 해령 주변이라고 볼까요? 해령 주변이니까 뭐 이쯤을 봤을 때도요. 지금 나이가 A가 더 크죠. A 나이가 B 나이보다 크죠. 이 말은 더 생성된 지 오래됐다는 소리고, 생성된 지 오래됐으면은 퇴적물이 더 많이 쌓였겠죠. 오랜 기간 동안 퇴적물이 쌓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해령이 퇴적물의 평균 두께가 더 두꺼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해령 부근의 단면의 모식도이고, 그림 나는 해양 지각의 연령과 수심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나에서 보이는 거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선지를 볼게요. X 지점의 해양 지각 연령은 약 2천만 년이다 했어요. 나에서 저희가 수심 4km인 지점의 해양 지각 연령이 2천만 년인 게 보이시나요? 그쵸? 보이시죠? 그러면은 약 그렇죠? 그래서 X 지점이 지금 수심 4km인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km일 때 2천만 년에 해당하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서 해양파는 1년에 평균 약 5cm씩을 이동한다라고 했는데요. 평균 이동 속도는 이동 거리를 나이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러면 결과값이 5cm가 나오죠? 1년에. 이거 해보시면 돼요. 뒤에 공 5개 붙이고 밑에 공 7개 붙여가지고 역분하면은 10분의 2 나와서, 이거는 5c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판의 침강 속도는 점점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두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판이 두께가 얘랑 같으려면은 뭐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이만큼이 다 퇴적된 거란 말이죠. 두께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퇴적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침강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죠. 감소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여기서는 점점 침강 속도가 증가하다가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이제 일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해상 기울기도 보이죠. 기울기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기울기가. 이 말인즉슨 침강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해령의 발달한 변환 단층을 나타낸 것이며, 화살표는 판의 이동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A는 아무것도 아니고, B는 발산, C는 이쪽으로 가니까 변환 단층, 뭐 D에서 E로 가는 거는 뭐 그냥 뭐 D도 뭐 해령 근처고, E는 그냥 판이겠네요. 그래서 A선 천발지진이 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얘네는 지금 같은 판이에요. 이렇게는 같은 판이니까
지진이 발생할 리도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마저 선지를 보면 B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해령이니까 맞고, C에서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변환단층이니까 생성 소멸 없죠. D에서 2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그림은 발산 경계와 보존 경계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뭐 변환단층 이쪽이 보존형 경계라는 소리죠. 발산형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죠. 다음은 1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지각과 멘틀의 이동 방향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가와 나의 바다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제가 아까 태평양과 대서양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게 태평양과 대서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태평양은 생성되는 게 해양지각이에요. 대륙지각이 없는 해양지각이에요. 해령이 대륙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가가 바로 태평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가 대서양이라고 알 수 있죠. 이거는 지도를 되게 많이 본 친구들은, 지구과학을 많이 풀면서 이 지도가 나오는 문제를 많이 본 친구들은 단박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태평양은 생성되는 지각이 해양지각이에요. 근데 대서양은 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전부 존재해요. 그러니까 대서양에는 발산형 경계만 있고 태평양에는 발산 플러스 수렴형 경계가 다 있어요. 근데 대서양에는 발산형 경계만 존재해요. 이거 꼭 중요한 특징이니까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오르는 것을 골라볼게요. 가에서 두 대륙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이랬는데, 가에서 두 대륙의 거리는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태평양 지역의 단면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것도 대서양과 유사해요. 대륙 주변부의 화산 활동은 가가 나보다 활발할 것이다. 대륙 이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얘는 지금 그냥 판의 내부니까 화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10점을 제외하면 없는데, 얘네는 그냥 섭입대 자체잖아요. 섭입대에서 화산, 여기서 마그마 생겨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서 화산 자주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한 학설을 나타낸 것이다.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가는 우선 뭐가 있을까요? 대륙 이동설이겠죠. 나는 뭐가 있을까요? 해양저 확장설이겠죠. 해저 확장설. 그래서 기억에서 가는 플룸구조론, 나는 대륙이동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가의 등장에 음양측신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음양측신법은 뭐하는 기술이에요? 수심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심을 측정해서 해양지각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가가 아니라 이 해저 확장설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가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걸 설명을 못해서 이제 홈즈가 멘틀 대류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대륙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백연화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 바로바로 골라볼까요? 빙원점 맞고, 메소사우루스 사슴 맞고, 고지자 기울문이 틀렸죠. 이거는 뭐의 증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그래서 답은 3번. 이거 문제가 되게 기네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는 탐구 활동이래요. 해양 또는 해구가 분포할 것으로 측정되는 지역에서 음양측신법을 이용해서 해저 지형의 그래프를 그린대요. 지금 제가 간단히 물어보면은 A1, A, A2 이렇게 있는데, 수심이 점점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지고 있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해령에 가까워요, 해구에 가까워요? 해령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음양측신법이냐 이거 맞는 선지죠. A1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거리의 해수면에서 해저면을 향해 발산한 음파는 2초 만에 돌아온다. 이게 3000인데 음파의 속도가 1500이니까 1500이니까 도달하는 데는 2초가 걸리고 되돌아오는 데 2초가 걸리니까 둘이 더하면은 4초가 총 걸리는 건데 여기서 2초라고 했죠? 틀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음파의 속도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심이 3000m면은 네? 수심이 3000m면은 이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음파가 2초가 걸리는 거잖아요. 바닥에 도달하는 데만. 근데 이 음파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또 플러스 2초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초가 아니라 4초예요. A에는 해구가 분포한다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이랬는데 제가 요즘 해령이라고 방금 판단을 내렸죠. 맨 처음에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길다고 상당히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풀어왔던 문제예요. 네? 이 음양측신법을 이용한 문제랑 똑같은데 그냥 이걸 말을 번지르르하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잘 문제 푸셨으면 좋겠네요. 지구과학은 이래서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이 길어지면은 생각할 게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지구과학은 그런 게 좀 덜 한 편이죠. 잡설은 그만하도록 하고 24번, 25번 얼른 문제 풀이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대륙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홈즈의 대륙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요. 뭐 대륙 모형이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에는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상승부죠. 그래서 상승부니까 이쪽 판은 일로 갈라 그러고 이쪽 판은 일로 갈라 하니까 이 대륙이 이게 쪼개져가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간 거죠. 기억에서 홈즈의 주장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사용하여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하였으면은 그 이후에 홈즈의 멘틀 대륙설이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틀렸어요. 이 선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홈즈가 대륙의 원동력을 설명하였다. 틀린 거예요. 홈즈는 이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 홈즈는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백인어랑 헷갈렸는데요. 홈즈의 주장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사용하여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은 홈즈가 이제 멘틀 대륙을 이용해서 원동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멘틀 대류만으로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선지니까 잘 아세요. 멘틀 대류만으로는 원동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힘이 모자라요. 멘틀 대류가 이렇게 대륙을 이동시켰다고 하기에는 힘이 모자라요. 이 원동력은 멘틀 대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힘이 들리죠. 이게 해양판이 지금 저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사용할게요. 뭐 여기가 이제 판의 해령일 거고 지금 여기 위가 이렇게 높잖아요. 이 높은 데가 미는 힘 그리고 이 해구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이게 작용을 해줘야 원동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동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홈즈는. 그래가지고 그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게 점차 이제 이러한 힘들도 존재한다, 물리적인 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여진 거죠. 기억해주세요. 홈즈의 주장 또한 완벽하진 않았다는 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그렇게 주장한 거죠. 멘틀 대류가. 그래서 멘틀 내의 온도 차이로 멘틀에서 열대류가 발생하는 거 당연하죠. 대류가라는 게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은 여러 해양에서 조사한 해저 지각 연령과 고지자기 분포를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태평양, 남인도양, 북대서양 이렇게 있네요. 지금 보면은 같은 연령일 때, 그죠? 같은 연령일 때, 해저지각이 같은 연령일 때 가장 멀리 간 게 동태평양이니까 속도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태평양이 가장 빠르고 북대서양이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선지를 볼게요.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B가 두꺼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A와 B를 비교하고 있는데 A와 B는 지각 연령이 B가 더 많아요. B가 A보다 많죠. 그러면은 퇴적은 계속해서 진행됐을 거고 더 오랫동안 퇴적을 받은 것은 B일 테니까 B의 두께가 더 두껍겠죠. 그래서 A보다 B가 두꺼울 것이다. 이거 맞는 선지고요. 해양지각의 연령이 같으면 고지작이 역전 여부는 같다 이랬어요. 그렇죠. 저희가 연령이 같다는 소리는 결국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구 자기의 방향 또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게 맞고요.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동태평양이다. 이거 맨 처음에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